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48분입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교입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올림픽의 역사에 관하여 약 2시간 정도 영상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올림픽대교는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설된 올림픽대교입니다. 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기 위한 상징성으로 올림픽대교의 케이블 개수는 양쪽에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교 정말 멋집니다. 서울의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가 30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올림픽대교입니다. 자, 역광이어서 저를 이 방향으로 비춰야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한강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장마가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아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쪽 갈대인 것 같은데요. 나뭇가지가 약간 흔들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강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저쪽 방향은 북동쪽 방향인데요.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한 곳인 아차산입니다. 해발 296m 아차산 바로 기슭에 쉐라톤 워커힐 호텔이 있습니다. 강바람이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자, 이쪽으로 보여드리는 게 여기 가로수 나뭇잎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정도로 한강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하면 방금 보여드린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시 광진구 접경지대에 있는 서울시 아차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동구 응봉산, 세 번째가 남산 팔각정, 네 번째가 저기 국회의사당 근처 선유도공원, 다섯 번째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하늘공원, 노을공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차산인데요. 다시 한번 이 나뭇잎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한강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서쪽 방향, 잠실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실 방향으로 자전거 타고 이동할 겁니다. 화이팅! 반대로 서쪽 방향, 저 앞에 전방 한 1km 정도 지점이 있는 다리가 천호대교입니다. 천호대교. 그리고 북동쪽 방향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하나인 아차산입니다. 자, 아차산은 서울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 접경지대에 있는데요. 경기도 구리시는 전국에 300개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저 아차산의 동쪽 지역이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의 서쪽 지역이 서울시 광진구입니다. 자, 광진구의 광북 지역의 아파트 숲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람 정말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힘차게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 자전거를 이곳에 세워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산책로고요. 오른쪽은 산책로, 왼쪽이 자전거 도로입니다.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장맛비가 내린 직후여서 그런지 강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이렇게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다 보면 저처럼 일반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기 자전거 타는 비율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림픽대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판입니다. 자,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전방 약 3k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저 롯데월드타워 건축비가 4조 원입니다. 4조 원. 2016년에 완공하고 2017년 4월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개관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건축공사비, 토지값을 제외하고 건축공사비만 4조 원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마지막으로 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에 관하여 촬영했는데요. 제가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 동안 매일 3명씩 15일이니까 총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에 관하여 촬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날인 7월 8일에는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이상 3분의 대통령에 관하여 촬영했는데요. 그 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부자입니다. 재산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고의 부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미국의 46대 대통령이시지만 45번째 대통령인 이유가 22대와 24대를 동일인물인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2번 하는 바람에 2대를 사용했습니다. 22대와 24대.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미국의 46대 대통령이시지만 45번째 대통령이십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고의 부자가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인데요. 이분의 재산이 얼마 정도로 추산될 것 같습니까? 작년 말 기준 포브스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약 한국 돈으로 4조 2천억 정도 됩니다. 4조 2천억. 지금 보시는 롯데월드타워의 건축 공사비가 4조 원입니다. 제가 롯데월드타워 건축 공사비 말씀드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규모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에 완공이 된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 건축 공사비가 4조 원인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규모가 4조 2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저 롯데월드타워 보이시죠? 롯데월드타워 건축 공사비와 비슷합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랜드마크, 송파구의 랜드마크, 잠실벌의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자가 누굴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첫 번째 부자는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 당시에 버지니아주의 최고 부호의 미망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최고 부호의 미망인과 조지 워싱턴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조지 워싱턴이 결혼함에 따라서 소유하게 노예 숫자가 3,000명입니다. 3,000명.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약 2,400만 평 정도, 그리고 원래 조지 워싱턴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또 한 800만 평 정도, 한 1,000만 평 가까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토지가 약 3,400만 평, 노예가 3,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부자 랭킹 2위입니다. 랭킹 1위는 도널드 트럼프, 랭킹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버지니아주에 미국의 초창기 대통령들을 많이 배출했던 주가 버지니아주인데요. 그쪽에 버지니아주의 최고의 갑부의 미망인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재혼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은 노예 3,000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토지도 한 2,600만 평인가, 그리고 거기에다 자신의 원래 소유 토지 약 한 1,000만 평 가까이 돼가지고 총 토지는 한 3,400만 평 정도를 조지 워싱턴이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르막길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올림픽대교 보여드렸었는데요. 출발할 때 제가 집에 가서 올림픽의 역사에 관해서 재밌게 흥미롭게 촬영할 계획입니다. 자, 2시간 정도 분량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운힐 내리막길입니다. 다운힐. 비가 일주일 내내 이제 일기예보가 계속 비가 내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쉼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나기, 국지성 소나기 형태로 간헐적으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 출근길에 비가,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내려서 비옷을 입고 나왔는데, 아까 올림픽대교 거기를 통과할 때는 비가 그쳐서 비옷을 벗은 상태에서 아침에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요. 오늘 퇴근길에는 비가 안 내려서 지금 비옷을 안 입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100m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자,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그러한 기분 정말 상쾌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 취미활동 1위 종목이 등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등산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하루 온종일 내지 반나절 이런 식으로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게 등산인데요. 반면에 자전거 타기는 집 근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자, 정말 타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촬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진 촬영 명소여서 그런지 자, 여기 잠실대교 남단에 도착했습니다. 잠실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 보행로를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 도로 보여드렸고 보행로도 보여드렸고, 자, 잠실대교 남단에서 자,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 전방 2.5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 경기장의 메인 스타디움 지붕이 보이고요. 그 오른쪽에 한강변에 불빛이 있는 데가 잠실 선착장입니다. 잠실 선착장. 잠실 선착장은 여기에서 약 2km 정도 지점에 있고, 거기서 더 500m 정도 더 가면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남서쪽 방향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 방향 전방 2.5km 지점 잠실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을 비춰보겠습니다. 북서쪽 방향 전방 약 10km 정도 지점에 남산이 보입니다. 해발 262m 고지 남산입니다. 저녁 노을이 멋집니다. 석양 풍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 잠실대교 아래로 잠실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실 수중보.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서쪽 방향 남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 잠실대교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잠실 수중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수중보 위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우렁찹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입니다.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대교 남단에서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남쪽 방향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있고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변에는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2.5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의 지붕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 북서쪽 방향 남산 방향이고요.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 잠실대교 아래에 설치된 잠실 수중보 위로 낙하하는 물소리가 정말 요란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35년 전 이쪽이 역광이 아닐 것 같습니다. 35년 전 1988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자, 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했던 곳이 서울 중에서도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잠실을 품고 있는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에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지금 보이시는 서쪽 방향 약 2.5km 정도 지점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이 보이실 겁니다. 저곳에 다양한 경기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약간은 남동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기 롯데월드타워의 동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그 올림픽공원 안에도 각종 경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타워는 잠실역에 있고 그 롯데월드타워의 동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올림픽공원이 있는데요. 올림픽공원 안에도 올림픽 경기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 올림픽공원과 또 이번에 비추고 있는 서쪽 방향 잠실 종합운동장 에도 올림픽 경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할 때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송파구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그 송파구 중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올림픽 종합운동장, 잠실 종합운동장이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과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비추고 있는데요. 롯데월드타워 동쪽 약 1.5km 지점에 있는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경기장, 이 두 곳에서 대부분의 경기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를.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잠실역이고 거기에 잠실 석촌호수가 있고 그 석촌호수에서 제가 21년 4개월 남짓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42.19km를 92회 완주를 했습니다.
제가 잠실 석촌호수에서 21년 4개월 남짓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잠실 석촌호수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변에 있는 게 지금 보이시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 롯데월드타워 동쪽 약 1.5km 지점에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쪽 방향 송파구 잠실동에 잠실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래서 잠실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 두 군데에서 올림픽 경기의 대부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 잠실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의 그 중간에 있는 지점이 바로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석촌호수. 자, 대부분의 종목을 올림픽 개최할 때,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대부분의 종목을 잠실 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경기장에서 개최했는데요. 일부 종목은 다른 데서 한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모교인 한양대 안에 올림픽 배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한양대는 야구와 배구가 강세인데요. 한양대 안에 있는 올림픽 배구 경기장 안에서 서울올림픽을 배구 종목은 거기서 개최했습니다. 제가 87년 대학 입학할 때 또 91년 대학 졸업식 할 때도 그 한양대 안에 있는 올림픽 배구 경기장에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 종목 배구는 거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 42.19km는 올림픽대로에서 했습니다. 올림픽대로. 자, 올림픽대로가 여기서는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한강에 남쪽 편을 따라서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 도로가 올림픽대로고, 한강의 북쪽 편을 따라서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 도로가 강변북로라는 거 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강, 유유히 흐르고 있는 수도 서울을 관통해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강의 남쪽 편을 따라서 쭉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 도로가 올림픽대로, 또 한강의 북쪽 편을 따라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 도로가 강변북로입니다. 그 중에 올림픽대로에서 88 서울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리면 이 한강의 이제 서쪽에 서울과 경기도 김포시의 경계가 있고요. 또 한강의 동쪽에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의 경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동쪽 경계인 하남시와 서울시 강동구 간의 그 접경지대, 또 서쪽 경계인 서울시 강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간의 그 접경지대,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시 강동구가 만나는 서울의 동쪽 접경지대로부터 저기 서쪽에 있는 서울시 강서구와 경기도 김포시가 만나는 서울의 서쪽 접경지대까지 길이가 약 42km 됩니다. 42km. 마라톤 풀코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강에는 500m 간격으로 도로 거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강이 서울을 관통하고 있는 강인데요. 서울 영역이 한강이 흐르고 있는 그 서울의 영역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가 약 42.19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풀코스 대회는 올림픽대로 한강의 남쪽 변을 따라서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42.19km 마라톤 대회를 했었고요. 또 조종경기 아실 겁니다. 조종경기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종경기장에서 조종경기를 했습니다. 또 일부 종목은 다른 데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서쪽 약 2.5km 지점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과 그 다음에 지금 롯데월드타워 보이실 텐데요. 롯데월드타워의 동쪽 약 1.5km 정도 지점에 있는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경기장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 한강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 방향 잠실대교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잠실 수중부의 물소리가 정말 우렁찹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식사한 다음에 오늘 올림픽에 관하여
한 2시간 정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바람이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에 촬영해서 사정전으로 업로드할 예정인 올림픽의 역사에 관한 다양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러한 주제로 비하인드 스토리, 올림픽의 비하인드 스토리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쪽 방향, 잠실대교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잠실 수중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수중보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일반 배들이 운항할 수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자, 지금 북동쪽 방향에 전방 약 3km 지점에 아까 출발했던 올림픽대교가 보입니다. 올림픽대교 끄트머리에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대교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일반 배들이 운항을 못합니다. 반면에 잠실대교 서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어서 일반 배들이 운항할 수 있어서 한강 유람선들이 다닙니다. 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서울 남산 262m 고지가 보이고 남산 타워도 보입니다.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한 곳이 저곳 남산 팔각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서쪽 방향 전방 2.5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지붕이 보이고 그 오른쪽으로 잠실 선착장도 보이고요. 강남구 청담동, 그 다음에 강남구 삼성동에 초고층 빌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주경기장 그 약간 왼쪽으로 강남구 삼성동에 무역센터 빌딩, 높이가 약 54층 되는 무역센터 빌딩이 보이고요. 이번에는 약간은 남서쪽 방향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남쪽 방향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제가 21년 4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저의 마라톤 풀코스 92회 완주의 훈련장 역할을 21년 4개월 동안 해오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고요. 서호의 북쪽변에 있는 게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고, 서호의 한복판에 있는 게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입니다. 자, 촬영 마치겠습니다. 이곳은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자, 한강공원관리사무소 순찰대원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석양이 멋있습니다. 서쪽 방향 잠실 종합운동장 방향, 자, 북서쪽 방향, 자, 남산 방향이고요. 이번에는 북쪽 방향 잠실대교 아래 잠실 수중보 방향입니다. 자, 정말 멋진 석양입니다.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산을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자, 한강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강물이 출렁거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한강물이 물론 이제 잠실 수중보 여기에 낙하하는 물들이 굉장히 요란하기 때문에 물이 출렁거리는 요인이 더 크긴 합니다만은 한강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저녁놀이 너무 멋있어서 촬영을 멈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멋집니다. 이 바람, 시원한 바람을 영상에 담아드리고 싶은데 마음만 있습니다. 영상에 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Have a good night.